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를 놓고 초선은 초선대로, 재선은 재선대로, 중진은 중진대로 백가쟁명식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 다르고 반문 다르고 주류 다르고 비주류 다르고 이렇게 막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운인지 불행인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잠시 사라졌습니다. 바로 부인이 이 코로나 확진자를 접촉하는 바람에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7 재보궐선거 패배 책임에서 이낙연은 잠시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낙연 책임론, 이낙연 이 대권 출마 포기론 뭐 이런 겁니다. 자, 조국이 떠올랐습니다. 조국 반성론 이런 게 나오니까 조국을 살리려고 이낙연을 소환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자가격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 굉장히 몸을 낮춥니다. 그런데 기자들과 만난 뒤 이낙연 전 대표가 측근들 그리고 이낙연계로 불리는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측근들은 여의도에서 그리고 의원들은 이 마포구 자신의 이 선거 이 대통령 캠프를 준비하는 그쪽에서 만났습니다. 광흥창 캠프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됐습니다. 자, 평소의 이낙연답지 않은 아주 직설적이고 감성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약 8일 동안 집에 칩거하면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당대표를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선거 결과는 참패입니다. 그러면 이낙연은 이제 대권 후보 이 레이더망에서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지지율은 쑥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이낙연은 이재명과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2배 이상, 3배 이상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이재명의 투톱 체제에 이낙연은 떨어져서 1중쯤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른 주자들이 이낙연을 제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기감을 반영했는지 완전히 허를 찌르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낙연이 장세동 수법을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 말기의 일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후계자를 정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권위주의 체제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누구를 후임자로 생각했을까요? 자, 1985년, 6년, 7년 이즈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굉장히 바빴던 그 말기에 접어들면서 3명이 부각됩니다. 다음 대통령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노신영 국무총리, 그리고 장세동 안기부장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이 회고록을 보면 당시 허문도 정무수석 등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그런 표현들을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걸 확인해 봐야 되지만 아무튼 이 허문도 등 측근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후계자가 되면 보복을 할지 모른다. 노신영 총리, 당시 안기부장 출신입니다. 노신영 총리는 너무나도 머리가 좋고 꿈이 크다. 그래서 위험하다. 속을 알 수가 없다. 일단 노신영 전 국무총리는 이 군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외교부 장관, 안기부장 등을 거치면서 총리까지 오른 나름대로 굉장히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 정말 맞아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장세동. 정말 호위무사. 장세동 하면 전부 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두환을 지켜줄 사람이다. 그렇지만 인기는 없다. 자,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물론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았겠지만 여러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이낙연 등등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를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인물로 친문들은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을 못 믿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친문들과 합쳐야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낙연은 그 반대입니다. 한때 최고의 지지율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3위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패배로 정치적 운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낙연이 입을 연 겁니다. 자, 노신영 총리의 버금갈 사람은 또 정세균 총리도 있습니다. 또 친문 적자 운운하면서 임종석, 유시민, 김경수 이름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너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낙연이 칼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말은 이낙연 총리, 전 총리의 입에서 나왔다기 믿기 어려운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드는 충격적 발언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지키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들은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낙연이 대권주자로 다시 재부상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낙연은 거꾸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지키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오후 2시에는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측근들과 회동을 하고 오후 4시 반쯤에는 광흥창 캠프 사무실에서 이낙연계 의원 약 25명과 2시간여 동안 난상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최근 당 안팎에서는 이낙연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차별해야 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름대로 자기 칼날을 보임으로써 호응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 그랬습니다. 노무현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박근혜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은 역시 모범생 스타일인가 봅니다. 아니면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면서 차별화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이상 2인자 국무총리를 했는데 내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사기다.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지 차별화는 못한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말한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 어우, 셉니다. 거의 장세동급 발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앞으로 당분간은 백의종군할 거라고 합니다. 민심부터 듣겠다고 합니다. 민심을 듣고 이 길이 아닌가벼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자, 이렇게 바뀔 수는 혹시 없을까요? 아무튼 어제 8일 동안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낙연 전 대표가 측근들과 이 이낙연계 의원들한테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거의 장세동급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이낙연답지 않다. 다만 정권 재창출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파지티브한 측면에서 정책을 보강하고 수정하고 재검토할 수 있다. 파지티브 차별화는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합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 오후 2시경 핵심 측근 6명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 여권의 내부 균열 조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속마음이 정말 뭘까요? 이낙연 전 대표는 단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동아일보 기자 출신, 김대중계 취재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선 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 이번에 5선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추락한 자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문재인의 장세동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이재명 등과 차별한다는 조작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친문들의 환호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번 4.7 재보궐선거가 왜 민주당이 참패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낙연 대표는 대통령을 포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공개적으로 한 발언은 아닙니다. 측근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졌다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얼굴색을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덤벼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몇 달째 10% 선에서 정체된 지지율 얘기도 빠질 수 없는 화제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율 반등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토로하면서도 이벤트 기획 같은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알려질 것을 모를 리 없는데 왜 그러면 이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들어보시오.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서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소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이 일시적으로 폭락한 지지율을 조금은 끌어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쪽은 감동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재인 쪽도 과연 감동할까요? 이낙연 전 대표를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아무튼 정치의 계절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생각지 못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낙연이 장세동이 된 줄 알았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